안녕하세요. 알고 싶은 지식을 요약해드리는 알지오TV입니다. 오늘은 세계 최고의 안전자산으로 평가받는 미국 장기국채에 대한 투자가 가져올 수 있는 위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5년 5월, 일본의 협동조합 금융기관인 농림중앙금고는 미국 및 유럽 국채 투자에서 약 1조 8천억 엔, 미달러로 약 120억 달러 규모의 손실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는 자본 대비 약 30% 수준으로 미국의 실리콘밸리은행 파산 당시 규모와 맞먹는 손실입니다. 농림중앙금고는 농민과 어민들의 저축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기관인데요. 이자율이 낮은 일본 국채 대신 고금리의 미국 장기 국채를 대거 매입해왔습니다.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보유 중이던 외화채권 약 17조 3천억 엔, 우리 돈 약 160조 원 규모의 자산을 매도하며 손실을 확정 지었습니다. 농림중앙금고는 약 56조 엔의 시장운용 자산 중 42%에 해당하는 약 23조 엔을 해외 채권으로 운용한 바 있습니다. 이 사태의 직접적인 원인은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의 고착화된 상승세입니다. 팬데믹 이후 1%대였던 미국 장기금리는 올해 4.8%를 넘어서며 정점을 찍었습니다. 농림중앙금고는 당초 예상보다 미국과 유럽의 금리 하락, 즉 채권 가격 회복이 늦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해외채를 대거 매각한 것입니다. 농림중앙금고는 낮은 금리의 장기채를 매수한 뒤 환해지 비용까지 상승하면서 리스크가 폭발한 셈입니다. 이익을 내기는커녕 보유만 해도 자산 가치가 줄어들고 해지 비용은 연 1% 이상 붙는 구조였는데요. 그야말로 금리 리스크와 환율 리스크의 교차점에 놓였던 투자 전략이 무너진 사례입니다. 놀랍게도 이처럼 대형 손실이 발표되었음에도 일본 엔화와 일본 국채 금리는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습니다. 시장은 이미 농림중앙금고의 대규모 외채 노출을 알고 있었고, 농림중앙금고의 예금자 보호망과 보증 기반이 강력해 시스템 리스크로 번질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했습니다. 일본은행이 초장기 금리를 억제하는 수익률 곡선 관리 정책을 유지하면서 국내 금리 시장을 사실상 고정시켜두고 있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같은 전략을 썼던 미국 은행들은 안전할까요? 연준 추계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미국 은행 전체가 보유한 채권의 미실현 손실, 즉 아직 팔지 않았지만 평가 가치가 하락한 채권의 평가손 규모는 약 4,810억 달러입니다. 이는 미국 은행 자산의 8.6% 수준으로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 당시의 2배 규모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만기 보유 채권 항목에서만 약 1,110억 달러의 평가손을 떠안고 있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동성 위기나 대규모 파산 사태로 번지지 않은 이유는 손실 자산을 대부분 만기 보유 자산으로 회계상 묻어두고 있으며, 연준은 금융기관들이 급전이 필요할 경우 기관들이 보유한 채권을 담보로 자금을 빌려주었기 때문입니다. 즉, 손실은 있으나 드러나지 않았고 예금 유출만 없다면 버틸 수 있는 구조입니다. 추가 금리 상승 혹은 유동성 지원 종료와 같은 충격이 발생할 경우 만기 보유 자산을 강제로 팔고 손실을 실현하게 되면 자본 비율 훼손으로 인한 뱅크런이라는 연쇄작용이 언제든 재현될 수 있습니다. 만약 현재처럼 10년물 국채 금리가 4.5% 수준에서 고착된다면 농림중앙금고 사태는 확산의 신호탄이 될 수 있습니다. 농림중앙금고처럼 미국 유럽 국채에 대규모 포지션을 가진 생명보험사, 연기금, 지역은행들은 같은 구조적 손실과 유동성 압박에 노출돼 있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4천억 달러 이상의 평가 손실, 그 폭탄이 언제 어떤 변수로 터질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단지 분명한 건 금리 하락이 없으면 누구든 다음 농림중앙금고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올해 4월에 농림중앙금고의 CEO로 취임한 기타바야시 타로는 농림중앙금고가 그동안 지나치게 위험한 포지션을 취했다면서 앞으로는 훨씬 더 신중한 입장을 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상 알지오TV에서 요약해드렸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